또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5기에는 세종시로 표현되어지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앞장서서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2년 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서울 일국 중심의 과거의 시대로부터 전국의 지방이 곳곳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엮어나가는 상징 도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이외에도 세계 대백제전을 비롯한 우리 지역이 크고 작은 행사들을 민선 5기에는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구제역 등 100년 만의 가뭄, 그리고 구제역, AI 등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을 주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겨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이러한 조건 내에서 민선 5기 크게 세 가지 혁신 목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농어민.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삶의 공간으로서 농어촌의 삶의 공간들을 개조해내고, 또한 농업의 산업과 공간의 주인인 또 농어민이 새롭게 혁신을 하자는 삼농혁신 작업을 지난 민선 5기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민선 6기에도 이 혁신 작업은 계속해서 이끌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몇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민선 5기에는 행정혁신을 통해서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일 잘하는 정부가 되자, 신뢰받는 정부가 되자는 다짐을 갖고 행정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을 면박 주거나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을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가 개발되거나 자기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5기의 행정혁신은 자기 개발과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 그리고 관료 사회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지난 민선 5기 동안 행정혁신을 진행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결과 많은 부분의 속에서는 충청남도의 도전의 노력들이 평가받았고, 또한 좋은 귀감의 사례로도 꼽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를 계속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방안으로서 자치분권 혁신을 우리는 3대 혁신의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어제 도와 시, 군 간의 기능 재배분에 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만, 자치분권 시대로 대한민국은 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라 주권자가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사회, 국가주도의 사회로부터 민주도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민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제도의 재배치, 이게 자치분권의 문제입니다. 이 자치분권의 과제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많은 노력이 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만, 흔히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자치분권에 관한 논쟁은 흔히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폄하되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는 도 자체적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우선 자치분권의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어제 1차적으로 기능 배분에 관한, 기능 재배분에 관한 도와 시군 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만,
시장 교수님들이 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2단계 협약을 통해서는 보다 더 실질적이면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기 위한 협약을 더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혁신의 틀과 또 앞선 도정으로부터 이어받은 도청 이전 사업 등 계승해야 될 과제들을 마무리하면서 민선 5기를 민선 6기에 이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이런 세 가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적 성장과 그리고 도민의 삶의 권리 또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성장, 권리, 환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로 민선 6기의 업무의 집중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혁신과 세 가지 행복한 발전을 민선 6기에 3+3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세 가지 혁신, 세 가지 행복한 발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앞선 세 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삼농혁신은 정무부지사님의 책임하에 지난 3년 동안 각계각층과 농업의 진료들과 합의했었던 기본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농업의 산업적인 혁신의 문제입니다. 이 산업혁신은 지난 시절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생산의 질의 혁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표현되어지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변화를 위해서 지난 시절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지정비 사업을 했다면 지금 시대의 농업혁신과 산업혁신은 새로운 먹거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로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이 새로운 산업적인 혁신을 위한 투자와 지도의 도정의 역량을 모아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로 유통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로컬푸드와 경제산업과 신용산업과 경제산업을 분리한 농협을 한 축으로 삼아서 농협과 함께 유통의 일정한 부분을 농수축산물의 유통시장에서 공적인 유통이 책임져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의 로컬푸드 시스템이라는 지역 농수축산물 순환 유통체계를 확대 강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 학교급식과 기업급식의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우선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와 좀 더 높은 결합력을 올리고 여기에 충청남도 오감이라고 하는 광역 브랜드망을 통해서 농수축산물의 유통량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시장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장악하도록 유통체계를 저는 이끌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은 저는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농협조직에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합니다. 농협조직이 자기 조직에 사활을 걸고 이 유통사업에 매달리지 않는 이상 농협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농민으로부터, 어민으로부터, 임업인으로부터 부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남도 농정은 농협과 함께 유통혁신의 구조를 통해서 공급과 소비의, 즉 생산 공급의 적정량을 조절하는 문제에서부터 장목별 생산 출하 조직을 계통별 출하 조직과 품목별 장목회를 조직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그것이 2차 산업으로의 제조 식품업으로의 가공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전 일련의 과정들을 농협자본과 우리의 공적 자본이 좀 투하되고 또한 여기에 마을기업 형태의 2차, 3차 산업이 결합되어서 유통 분야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충남의 삼농혁신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공간 부족 개선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우리 농어촌 지역이어서 공간 개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를 포함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토지 개발 및 주택 개발 사업이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것을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 못지않게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공간 구조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구조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는 약 8,000개에 이르는 자연마을이 장차 10년 내 20년 내 어떠한 마을 공간 구조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여기에 따라서 거점별 농어촌 공간 구조 개선 작업을 앞으로 민선 6기에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선능혁신 부분을 앞으로 민선 6기에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요. 행정혁신 분야와 관련되어서는 민선 5기까지는 일단은 자기개발과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인사의 공정함 그리고 자기개발 기회에 풍부한 기회의 제공을 중심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만 장차로는 민선 6기에는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좀 더 전문적 직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공무원과 관료사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의 순환 보직 체계를 현재의 공무원 관료 체제를 가지고는 절대로 현재의 순환 보직 체계로서는 민의 다양한 요구를 성실하게 수행해낼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역설을 하실 때 저는 이 국가 공무원 제도의 변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게 제안합니다. 현재의 국가 공무원 체제는 민과 시대의 다양한 요구, 다양화된 세상, 전문화된 세상, 다양한 형태의 삶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두루두루 경험을 갖춘 일반적 경험을 갖춘 일반 관료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았지만 워낙 세분화된 세상에서 매우 전문화된 소비들과 전문화된 삶의 패턴과 산업공간과 일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 화학공장에 어떤 화학 성분이 나와서 사고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 소방 업무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됩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런 점에서 다양한 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는 현재의 국가 고등급제의 이 제도를 가지고는 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 행정수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 외에 능동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관료사회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청을 안전처로 옮기느냐 마느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국가개조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누적된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국가 관료조직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로는 국가 조직의 근간이 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자기 혁신과 변화를 공무원 법상으로 혁신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법적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의 애국심과 주권자에 대한 그 헌신적인 직업관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충남 도정에서는 그동안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순환부직의 폐해를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전문화된 시민사회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관료조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남은 늘 고민해왔고, 이것에 대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정부가 지방 충남도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도민들에게 100% 공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제로백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업무 누수율 제로에 도청의 정보를 100%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환보조개 허점을 민의 참여를 통해서 그것을 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고 충청남도의 이 행정혁신은 민과 관이 그리고 또한 전문가가 또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협업관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민선 6기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치혁신 문제는 법적 권한은 지방정부인 광역정부인 도에 크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없는 권한 내부에서라도 도와 시, 군이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행정의 재배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와 시, 군이 권한의 배분과 재정의 배분, 인사권의 배분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관행처럼 가지고 있었던 도지사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와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면 시장님과 군수님한테 넘겨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광역행정적인 통일성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면 시군은 그 권한과 임무를 도에다가 넘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자들이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형 자치분권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안전자치국을 중심으로 2단계 도와 시군의 기능 재배분과 업무 재배분의 과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행복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좀 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모든 배경에는 이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국과 미국이라는 전 세계 G2 체제에 이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G2 체계가 지난 동서냉전처럼 두 패권적 강대국이 싸움으로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적인 인류 공연과 평화의 시대로 가게 할 것이냐는 전 세계 지구촌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노력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립과 갈등이 아닌 공존과 공영의 인류 평화의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는 황해 경제 시대를 아시아 태평양으로 하는 미국적인 세력과 중국의 대륙 세력 간의 대결 문제로서 이 문제를 풀게 하면 대한민국은 또 중간에 낀 아주 어려워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태평양 기상캐스터님들의 말씀처럼 태평양 고기압과 대륙성 저기압의 이 접경지대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두 세력을 평화 공존의 지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또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던 서해안 황해경제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면서 한미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동시에 또한 강화시켜내는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의 큰 정책적 목표에 우리는 충청남도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황해경제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중국 14억 시장, 인도의 15억 시장을 또 그 외에 비엔남에서부터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을 아시아 경제라는 틀로 어떻게든 충청남도 서해안의 개발 목표를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었던 서해철도, 평택구역 간의 제2서해안 고속도로, 천안과 당진 간의 산업도로,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대산 당진의 고속도로, 또한 내년도 말까지 충남도가 진행하려고 하는 국가 3차 항만 기본 계획의 수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6대 충청남도 무역항을 명실상부한 황해 경제권 시대의 항만으로서
어떻게 특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우리는 민선 6개 진행시키려 할 것입니다.